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13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차라리 좀 어제가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오늘 정세인데, 미중 상호관세 90일 유예 공동성명이 나왔죠. 어제 나온 거예요. 어제 오후 4시경에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시간대에 나와서 설명을 잘 드리지는 못했지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AI 반도체 부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지금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산업에서 이 성장가도의 성장, 이 영양분이 갈 수 있는 혈류를 트럼프의 이 상호관세가 잘라놓고 막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서로 간의 합의가 좀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이게 이 막혔던 혈류가 뚫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와 함께 이제 AI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드린 그 시점이 어저께 오후 4시경인데, 그러면서 상호관세 90일 유예 공동성명이 그 시간에 발표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미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무려 4%나 급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우리 증시가 요 정도라면, 지금 코스피 지수 0.04, 코스닥 0.89. 와, 저는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왜 이 정도로 반응이 약한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마감은 했지만 오늘 상승폭, 그 얼마 안 되는 상승폭도 좀 반납하면서 끝난 거죠. 오장 들어서는 이제 이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하락 전환하기도 했어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기업이 미국에서 보면 아마존과 반도체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기업들은 이보다 먼저 AI 반도체 수출 규제까지 폐지했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어제도 이제 기술 기업들 위주로 급등, 아마존도 급등, 다들 이렇게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은 좀 너무 답답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약간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어저께는 폭등세였죠. 어저께는 폭등세였는데, 오늘 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약간 모양새들이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제 이 미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을 보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 얘기도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미중 관세율이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5%를 때리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징벌적인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시켜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맞는 말이죠. 이거 말이 되는 관세율입니까 이게? 그래서 기존보다 115% 낮은 관세를 부과할 거다. 그래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뭐 기존 관세율이 된 건데, 이렇게 된다면 야, 50%로 고려했는데 시장 기대보다, 제가 어저께 60%라고 그랬죠. 시장에서 기대하는 관세율 60%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의 절반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관세를 높이면 관세 때문에 아우성이고, 관세를 낮춰줬더니 관세 낮춘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이것 때문에 또 아우성이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웃긴 게, 그냥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얘기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영구적으로 낮아진 게 아니라 90일로 제한됐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의 양측이 세부 조항을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다른 협상의 90일이 이제 소요되는 거고, 이때 또 잡음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그냥 지금 현재 불확실성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관세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빙 모드로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했죠. 누구와 계속 싸워야 되냐면 여기 잠시 후 하채널 여기에 나왔는데 이 파월 의장과 계속해서 대립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파월 의장과의 대립은 금리를 인하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를 위해서는 또 다른 부양책, 그러니까 풋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 풋이 아니고 연준 풋을 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 요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좀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이 못 올랐어요.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 자, 내일 이제 미국 4월 CPI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상호관세를 이제 낮췄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전에는 이제 관세 자체가 높았잖아요. 그것이 적용되어 있는 4월 CPI가 정말 심각하게 뭐 급등한 걸로 나오게 되면은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관세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지금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어서 사실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지표다라고 할 수는 저는 지금 지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소기업 낙관 지수와 같은 부분들, 이런 것도 다 경기에 밀접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서 확인을 시켜주는지가 이제는 더 중요한, 관세는 이제 뭐 결국에는 해결되는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이제 코엑스에서 내일부터 개최가 되는데 AI 산업 환경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 좋아지고 있는 다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 발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모멘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섹터 종목은 늘 지금 동일한데, 제가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APR이 굉장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엑스게이트가 지금 또 굉장히 이 애프터마켓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 정책인 것 같아요. APR은 실적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장중에 대응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상승할 때는 쫓아갈 수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밀릴 때 매수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모두 수익권인데요. 대부분 수익권이고, 수익권이 뭐 아닌 종목들도 방향성 유지는 잘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이 안 나오니까 목표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매도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속속 매도가 나갈 그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매도가 쭉 나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시장 분위기는 순환매가 돌다가 그 순환매 순서에 딱 맞아떨어지는 구간에서 순식간에 매도가 나갑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전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 쪽이 지금 상승 흐름이 분명히 어저께 애프터마켓, 그리고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 메인마켓 시장 전에 프리마켓에서도 강세 흐름 보였는데, 막상 메인마켓 들어오니까 별로였죠. 이 흐름이 좀 강세 흐름이 강하게 뽑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떠한 상당한 모멘텀 하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올 만한 모멘텀 다 나왔는데, 이게 주가적인 방향에서 이 적용이 좀 돼야 답답함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늘 이제 이 강세 흐름 보였던 종목들을 봤을 때 반도체를 한번 건너뛰고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강세 흐름 보인 가장 큰 섹터는 로봇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뭐 상한가에 갔으니까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나오죠.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상한가를 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진기업 내부적인 어떤 기업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상한가가 갔다고 한다면 이게 전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사실 유진로봇 자체가 지금 현 상황에서 성장성이 있고 성장 기업이긴 합니다. 지금 고카트부터 3D 라이다까지 유진 로봇의 자율주행 라인업에 뭐 눈길이 쏠린다.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로봇주들은 대부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AI 산업 환경이 만들어지고 뭐 지금 기술 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린 부분이 뭐냐면, 기술 기업들, 이 인간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극한의 하이 테크놀로지, 최의 끝판왕은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쪽에서는 사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복제하는 게 최고의 기술이 아닐까요? 뭐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 사람이 기술을 개발할 때 최종 버전은 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신을 흉내내는 거죠. 창조를 하는 거야. 뭐를? 사람을. 근데 이제 바이오 쪽 정말 생명체를 만드는 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훨씬 더 빨리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이 문제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디다 쓸 것인지도 문제이고, 지금 뭐 벌써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뭐 무거운 짐을 옮긴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요, 지금 로봇주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 계속해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 로봇 주가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정책이 아니고 인맥주로 그냥 들어간 거고, 인맥주죠.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거 이외에 자율주행 물류 로봇, 스마트 자동화 장비, 여기에서 독보적인 기술력. 제가 늘 얘기해 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뭐 LG,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작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기술 축적도가 엄청나다고 했죠. 유진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축적도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에요. 지금 자율주행 솔루션을 B2B 시장 중심으로 재편,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와, 종목 이름을 다 써놨네요, 이 기사는. 네. 음, 이 자체 개발한 라이다 센서, 내비게이션 기술, 자율주행 로봇, 어, 지금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게 유진 로봇입니다. 오늘 어제 이틀간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너무 단기 급등을 보여서 매매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이전에도 흐름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유진 로봇이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은 이번 상한가 인맥주로 편입된 거기 때문에 좀 이 시세 자체는 불건전해서 진입하기 어렵지만, 다른 로봇주들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특히 최근에 이제 상장한 나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당히 기대주인 종목이기도 하죠. 나우 로보틱스. 지금 로봇 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어,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로도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건 이제 설계 과정을 얘기합니다. 모션 알고리즘, 제어 기술. 파트너사에 공유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열릴 것 같은데, 역시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 로봇들, 산업용 로봇 등등 모든 로봇들을 다 제조를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나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를 간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뉴스보다는 유진 로봇의 모멘텀에 의해서 또 상한가 기운을 얻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규주이기도 하고. 다른 로봇주를 또 하나 보면 클로봇이에요. 클로봇. 제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굉장히 이 매매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죠. 정말 이 정도로 다양한 매매를 했는데 고가권에서 잘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단기 종목이라기보다는 장기 종목으로의 전환점이 된 거죠. 자기 주가를 레벨업하는.
1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서 자기 주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주봉상으로 보면 주봉도 굉장히 이쁘고요. 월봉도 이제 상승해야 되는 월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무거움이 느껴지는 종목이긴 한데요.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너무나도 좋죠. 현대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로봇주,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로봇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이 클로봇에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오늘 오전에 주도 테마였어요. 그러다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로 넘어갔는데,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은 잡지 못했어요.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은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새로운 로봇주가 바로 고영입니다. 상당한 강세 흐름을 오늘도 보여줬고, 제가 이거 어저께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용 검사 장비 요거 제조업체예요. 특히 이 EMS 업체인데, 휴대폰, 전자부품 뭐 다양합니다. SMT 검사, 그렇지. SMT 전체 검사 장비 시장 세계 점유율 1위인데, 어제 YJ 링크도 보긴 했지만 고용도 그런 기업이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고용도 지금 로봇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죠. 타이메로 로봇, 수술용 로봇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수술용 로봇 시장이 상당하다 그랬죠. 로봇은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기 싫거나 할 수 없거나, 이 산업들을,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거고요. 이 고영 같은 경우에는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를 개발하고, 이제 의료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도의 정밀성과 안정성. 지금 고영 같은 경우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3차원 측정 기술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전자부품 검사 장비 시장, 여기서 독보적인 지위를 얻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영상 검사 장비를 통해서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뇌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를 개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드라이브를 거는 건데, 수익성이 이게 어마어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용이잖아요. 금액이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의료비 뭐 큰 수술이나 이런 거는 비싸지만 사실 다른 나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잖아요. 이 수술용 로봇 하나를 만든 걸로 인해서 굉장히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증이 필요하죠. 다수의 경쟁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 로봇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것 하나로 고영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로봇 기업으로서까지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로봇주들 제가 지금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 사실 로봇에서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적도 별로고, 그래서 그냥 한번 소개를 안 드렸어요. D&D 파마텍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오늘 로봇 테마에서 비만 치료제 테마로 테마 시장이 넘어갔는데 조금 아쉽습니다만, 로봇 테마는 이거 지속성과 연속성이 계속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게 로봇이 아니고 방산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만든다. 이 핵심 부품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이게 얘기가 나와서 뭐 오늘 상승 흐름이 잠깐 나왔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면도 로봇주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이 다양한 산업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로봇 기업입니다. 사면도 오늘 이게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이랑 한 2, 3일 정도, 그냥 여기랑 차트가 지금 똑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면 같은 경우가 지금 요때랑 이 흐름, 주가 흐름이 지금 너무나도 동일하거든요. 상승하다 좀 밀렸는데 요러한 상승 흐름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크릿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좀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면 저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좀 아쉬운 게 많았던 시장이에요. 오늘 같은 날 뜬금없이 뭐가 가냐면 뜬금없진 않죠. 경영권 문제 어제부터 이제 뭐 모양새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야 오늘 굉장히 크게 갔잖아요. 오늘 상한가 아닌가요? 오늘 분명히 상한가였는데 그래 상한가 마감. 아 이거 애프터 마켓이구나.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 흐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한진칼이 지금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에요. 호방건설과의. 근데 이런 경영권 분쟁은 분쟁이 종료되면은 말짱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한진칼이 지금 환율이 낮아지면서 환율 수혜를 본다 이런 측면이라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호방건설이 지분율을 확대해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는 관심 가지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장세가 좀 기대한 장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갔고요. 형지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인맥주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불건전한 장세가 저는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와야 될 모양새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내일 4월 CPI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연준과 트럼프가 계속해서 다투고 있죠.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힘겨루기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되어야만 시장 흐름이 정상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요. 매도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도 대응해 주고 대응의 영역에서만 대응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계속 해가는 그런 시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시장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렇게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가는 길에 제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내일도 이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오전장부터 열심히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현 대표였고요. 푹 쉬시고 내일장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자 내일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